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구독자 수 54,600명을 달성하고 있는 58,000명. 58,000. 이거 잘못 말했다고. 아니 뭐 잘못 말할 수도 있잖아. 속상하네요 정말. 내 친구애님께서 우리 아파트 청소해 주시는 분이 노 대표님 닮으셨다고. 그게 저일 거란 생각 못 하셨나요? 아 이제 투잡 뛰시나요? 투자뿐이겠어요. 먹고 살기 힘든데.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아남으려면 손에 닿는 거 다 해야죠. 제가 열심히 청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 4050 카페는 옛말, 편의점 커피 젊어졌다. 따단. 편의점 커피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소비하고 계십니까? 최근 발표된 자료인데요. 과거에는 40대 50대 소비자층이 대다수를 이루던 편의점 커피 시장에서 2030 세대가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머니 사정이 좀 가벼워진 2030 세대가 이번 카페를 가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발길을 돌려 편의점으로 발걸음으로 옮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동기간 대비해서 4050 수요가 10% 줄어드는 동안 2030의 수요는 10% 증가해서 4050과 2030이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을, 저렴하다고 해서 이제 퀄리티가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던 분들도 맛을 보다 보니 충분히 마실만하고 가격 대비 괜찮다 생각하셔서 다시 찾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어떤 점을 긍정적으로 보냐면, 보통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면 커피값 같은 걸 줄이기가 좋아요. 팝값은 줄이기가 힘들어. 근데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졌는데 커피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럼 저렴한 데가 어디지? 라고 하면서까지 커피를 이제 소비한다는, 저렴한 커피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 저렴한 커피도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주고 있다. 편의점 커피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는 또 편의점에서 그 수익을 가지고 다시 커피 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또 머신 퀄리티가 더 좋아질 수 올라올 있죠. 수 있고, 네. 그럼 또 소비자는 좋아진 커피 퀄리티의 커피를 또 먹을 수 있고, 네. 이런 선순환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쩌면은 이거 그냥 상상 속에 돈을 모아서 카페를 오픈하는 게 아니라 편의점 가맹을 하나 오픈하는 거야. 그리고 가맹 본부에다가 나는 전자동 머신 안 놓겠다, 내가 바리스타 출신이다, 뭐 1그룹 에스프레소 머신 놓고 진짜 제대로 된 커피를 팔겠다, 가격을 높게 받겠다. 송강형님이 그런 매장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오케이고, 그런 매장이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안스타님이 이제 그 현장 또 출동하는 컨텐츠가 될 수 있겠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제가 출동하나요? 소름 돋았어요. 그럼 제가 가요? 이 채널 누구 건데? 그럼 이 채널 노스타로 이름 바꾸고 저한테 넘기시던지. 젊을 때 이래야지. 열심히 하고 몇 있습니다. 년생이시죠? 89년생. 89년생? 네. 한창 일할 때지. 나가. 부산이랑 대구를 지난주에만 2번 갔다 왔어요. 활동하는 유튜버 너무 보기 좋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커튼 앞에서 편하게 앉아가지고 게스트한테 빨대 꽂고. 여러분들 이런 문제점 못 느끼셨어요? 이런 얘기는 편집 되겠지. 전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서 웃기만 하고 이것만 하고 구독자 수는 나한테 58,000이야 이러고. 참나 재밌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대표님 이 자리에 와 계시네요. 네, 저도 이제 빨대 꽂히고 있죠. 근데 뭐 꽂히는 기분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디야 커피 믹스 2조 미국 첫 수출 쾌거. 자, 기사 내용 보시면 국내 가맹점은 물론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만날 수 있는 제품이고 8개월 만에 약 33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축하하기 위해서 제가 이디야의 스폰 전혀 없이 뭐 완스타 채널 광고도 할 만한데 한번 여기 이디야 비니스트 놓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거 조금 제가 꼬집어 볼까요? 이런 걸 이제 보도 자료로 이디야 마케팅 팀에서 쫙 뿌리는 거예요. 홍보팀 같은 데서. 그럼 기자들이 이제 그걸 받아서 각색해서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8개월 만에 매장과 온라인몰, 대형마트에서 3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우와, 대단한데? 자, 여러분들 계산기 한번 꺼내 볼까요? 자, 33억을 한번 써볼게요. 요게 33억입니다. 33억을 3,000개 매장 있죠, 이디야가? 그러면 110만이 나오죠. 그리고 110만을 8개월이니까 240일이죠. 나누기 240일 합니다. 점포당 하루에 4,583원. 근데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은 고려도 안 했죠. 그리고 이디야 커피 안에서도 자가 소비라는 게 있어요. 그럼 영업팀에서 밖에다 선물을 갖고 나갈 때 그냥 창고에서 꺼내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 팀별로 매출 처리를 하면 그것까지 다 포함한 게 33억이면 사실 그렇게 굉장한 수는 아니다. 근데 또 이런 거를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산까지 해보긴 처음이네요. 보통 기사 보고 33억 머릿속 이렇게 많이 했네라고 생각만 했는데. 기사에 약간 좀 이렇게 비틀어 보는 맛. 다음 뉴스입니다. 서아프리카에 야생 커피 종이 발견됐는데요. 시에라리온에서 발견됐는데 품종 이름은 스테노필라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왜 주목을 받느냐? 아라비카에 비해서 병충해에 강하고 아라비카보다 약 6도 정도 높은 보온 기후에서도 자생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체리 색깔이 좀 독특하죠? 좀 더 검은색에 가까워요. 네, 검은색에 가까워. 향미가 좀 독특하게 나올 것 같아요. 지도 한번 볼까요?
서부라고 하니까 저 여긴가? 붉은 부분 저쪽일 것 같아요. 아. 예전에는 커피 재배하던 지역이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이제는 재배할 수 없는 지역이 되는데 그런 지역에 스테노필라를 식생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국제 학술지 네이처 플랜츠에도 게재가 됐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이 커핑을 했는데 커핑 결과가 블라인드로 80점이 나왔고 80점이요. 스페셜티 기준이죠. 실제 전문가들도 커핑을 하면서 이게 아라비카 종이 아니다. 아라비카 종과 다른 거다라고 분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아라비카 종만큼 이제 풍부한 맛과 향을 내는 커피였고 약 5년에서 7년 안에는 시장에서 네. 고급 커피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오. 자, 매일 커피 마신 사람이 사망률 17% 낮아. 따단. 서울대 이은봉 내과 교수님의 컬럼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영국 의학회지에 이 같은 내용이 실렸다고 합니다. 수치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이 19%, 발생률은 15% 낮아지고요. 암 발생률 15% 낮아지고요. 와. 이 밖에도 당뇨, 간 질환, 파킨슨병에도 효과가 있다. 커피에 있는 항산화 성분, 항염증 성분, 항섬유화 성분 이런 것들이 기능을 하는데 작용을 한다고 하고요. 하루에 3잔에서 4잔 그 이상 마시면 조금 미미하게 증가를 한다고 하네요. 의학계에 계신 분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느낀 게 이걸 수치화시킬 수 있다는 거. 대학원생들이 고생 좀 했겠네. 다만 여성들은 골다공증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많은 섭취를 좀 제한하시면 좋고 네. 특히 임신 중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체중 태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되게 높네요. 31%나 높아지네요. 네, 그리고 유산할 확률도 46% 높아진다. 자, 다음 뉴스. 커피 vs 에너지 음료. 피곤할 때 이것 마시는 게 더 낫다. 빠밤. 피곤할 때 우리가 어떤 걸 마셔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라이프핵이라고 하는 뭐 생활 꿀팁 이런 사이트의 CEO인 리온 호가 요거를 정리해서 기사로 냈다고 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권위의 기대죠. 에너지 드링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탈수증 발생할 수 있다. 불면증, 불안감, 두통, 충치, 고혈압, 신장 이상, 중독성. 하지만 미국 국립보안통합보건센터에서 밝힌 에너지 드링크의 장점은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한다. 비타민 B와 같은 필수 영양소를 공급해준다. 신체 지구력을 향상시킨다. 신체 반응 시간을 빠르게 한다. 카페인 민감도가 너무 높은 사람이 아니라면 하루에 한 캔 정도는 무방하다. 신체 반응 시간을 빠르게 한다. 뭔가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하기보다는 클럽에서 이렇게 춤을 춘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기 전이라든지 네. 웨이트 하기 전이라든지 네. 사이클 타기 전이라든지 이럴 때 이걸 드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커피의 단점은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 혈압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중독성이 있을 수 있다. 커피의 장점은 필수 영양소로 꽉 차 있다. 폴리페놀 성분이 있어서 산화 방지 효과가 있다. 뇌기능과 신진대사를 증진시킨다. 파킨슨병을 예방할 수 있다. 알츠하이머를 예방할 수 있다. 전립선암의 발생률을 60% 낮출 수 있다. 당뇨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간 질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우울증 및 자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에너지 드링크와 커피 어떤 게 더 좋은 음료라고 얘기했을까요? 당연히 커피지.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혹시 커피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 여기는 전기 안 쓰는 카페.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없지만 커피 향은 더 진하다. 빠밤. 식목일을 맞아서 춘천 사회혁신센터에서 마련한 팝업 이벤트입니다. 비전화 카페라고 하는데요. 비전화 카페다. 전기를 안 쓰는 카페다. 이렇게 탄소 배출량 감소를 실천하는 언플러그드 카페 컨셉으로 네. 팝업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전기가 없으니까 제빙기가 없잖아요. 아는 없는 거야. 그래서 주문도 그래서 항상 현금 결제만 받았다고 해요. 하루를 운영했는데 20kW가 절약됐다고 합니다. 20kW. 네, 20kW 정도면 테슬라 차량 125km 정도 달릴 수 있는 양. 그래서 와이파이도 없고 청소기도 돌릴 수 없어서 빗자루로 청소했다고 하고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그런 경각심, 인식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해보고 싶다. 그 안스타 채널에 나오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일을 좀 하려고 스타벅스에 들렀어요. 스타벅스에 들러서 저녁 시간도 되고 해서 저녁을 먹어야 되겠다. 저녁을 먹었는데 근데 포장지에 저게 딱 써있더라고요. 만약에 저 사인을 못 보셨다면 어떤 분들은 저걸 비닐류로 버리셨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이 돼요. 비닐로 버릴 것 같아요. 저희 커피업계뿐만 아니라 요즘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기존의 화석연료, 네. 석유에서 뽑아낸 플라스틱 재질을 이용해서 만든 가볍고 내구성 좋고 탄탄하지만 자연에서 썩지 않아서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요 플라스틱이 아니라 옥수수 전분이라든지 사탕수수라든지 이렇게 자연에서 유래된 성분을 가지고 플라스틱화해서 만든 생분해되는 플라스틱이라고 많은 커피 브랜드들에서도 테이크아웃 컵 우리가 너무 많이 나가는데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된 거 써야 되겠다. 환경을 위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 근데 제가 이 뉴스들을 좀 보면서 스터디를 좀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 테이크아웃 컵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플라스틱이잖아. 네. 그럼 다 마시고 집에 왔어. 물로 잘 헹궈서 플라스틱으로 버리겠죠. 네. 그렇게 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요?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돼요. 플라스틱인데? 말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이지 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스틱이랑 다른 거예요. 아는 척 조금만 해볼게요. 플라스틱 재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PSPE, PP, PET, PET라고 하죠. HDPE, LDPE, PLA,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플라스틱이라고 통칭하는 그것들도 네. 이렇게 세분화돼서 나눠져 있어요. 재밌는 건 이게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이걸 다 섞어서 버리면 얘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이 성분들도 나눠줘야 돼요. 왜냐면 기능과 그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방법이 다 달라져요. 그리고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자연에서 잘 분해되니까, 잘 썩으니까 미생물, 균류, 곰팡이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분해가 돼요.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 등으로 이제 분해가 되는데 분해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58도의 온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2도, 56도부터 60도까지 사이에서 70% 이상이 분해돼야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인증을 해준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연계에서 58도 정도 되는 온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없죠. 어디 사우나 아니면 없죠. 어디 뭐 저기 사하라 사막에 어디 뭐 진짜 땡볕 밑에다 놔두지 않는 한 그렇죠. 예, 그 힘들죠. 특히 우리나라 안에 매립지 환경 같은 데서 그런 게 있을 리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바다에 둥둥 몇 년을 떠다니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썩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근데 그 조건 너무 힘든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일반 쓰레기로 버려도 잘 분해되지 않는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테이크아웃 컵을 이거는 플라스틱이니까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에 버려야지라고 버렸다. 플라스틱 재활용 재생 시설에 일반 페트랑 같이 딸려 들어갔다라고 하면 얘는 사실 페트로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옥수수 전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순도가 떨어지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생분해성 플라스틱만 따로 모아서 그 58도의 온도를 맞춰줄 수 있는 어떤 처리장으로 보내서 네. 거기서 뭔가 이렇게 싹 분해를 하면 좋은데 네.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드시는 분들의 취지도 이해하고 네. 사용하시는 분들의 취지도 이해하는데 그 후처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음. 사실상 후처리는 현실적이지가 않다. 그리고 제가 이거 찾아보면서 보다 보니까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데 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왜냐하면 옥수수 전분, 사탕수수 전분 이런 걸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그 옥수수를 대량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대지가 필요하고 네. 물이 필요하고 농약이 필요하고 이러면서 환경을 오염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 이름이 뭐였더라? 음식 관련된 거였는데 뷔페의 맛이라는 게 있어요. 네. 뷔페의 맛. 거기에 사탕수수 편이 있는데 사탕수수가 어마어마한 토지에 화전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사탕수수가 다 자라면 수확하기 전에 불을 질러요. 그냥 시뻘겋게 탑니다. 네. 돼지가. 그러고 나서 다 타면 잡초가 타고 사탕수수만 남아요. 그걸 이제 베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잡초들을 화전으로 태우면 네. 그때 또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겠어요. 그쵸. 근데 그걸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만들어서 와 우리는 환경을 생각한다 하고 일반 쓰레기로 버리고 뭐 어떻게 매립을 했는데 58도 기온이 안 맞춰지니까 안 썩어. 일반 플라스틱이랑 다르지 않아. 차라리 일반 플라스틱으로 잘 만들어서 이거 재활용으로 잘 분리해서 재활용시키는 게 네. 낫지 않나. 이상하죠? 친환경적으로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쓸모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 네.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사실상 그래서 안 쓰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항상 텀블러 같은 거 갖고 다니시고 요거 네. 편집된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그때 거기 댓글로 환경 실천 뭐 이런 거 올려주시면 제가 텀블러 보내드릴게요. 진짜요? 그게 아마 어디 거더라? 킨토 건가? 그러니까 엄청 좋은 텀블러 막 이런 건 아니고 네, 킨토면 좋죠. 계속 재사용할 수 있는 그 젖병 소재로 만든 트라이탄 소재 텀블러가 있어요. 네. 저희가 재고로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5분께 나는 이렇게 환경 사랑을 실천하겠다라는 포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5분을 선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이 뉴스를 준비하면서 마치 막 뭐 환경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인 양 뭔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 양 막 이렇게 좀 떠들었는데 보고는 그냥 제가 요거 준비하면서 아는 아주 얄팍한 지식을 마치 많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했을 뿐이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생활 속에서 많은 부분을 실천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커피를 사랑하시는 만큼 환경을 사랑해 주신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커피, 우리가 사랑하는 지구 더 오랫동안 아름답게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I'm sorry, my actions they haunt me and I'll never